저는 30살,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라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던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정적 속에 한 여인이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내 남편이에요. 그 한마디로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시간들이 거짓이었고 행복이라 여겼던 약속은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압니다. 진실은 아프지만 거짓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사랑의 끝에서 다시 태어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던 그날 제 인생은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한 화려한 웨딩홀.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그날입니다. 박도현과 이서연, 이 두 사람의 결혼식이 거행되는 날이었습니다. 웨딩홀 입구부터 하얀 꽃들과 리본으로 곱게 장식되어 있었고 하객들은 저마다 정장을 차려입고 축하의 마음을 담아 참석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이서연은 거울을 바라보며 마지막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30살의 서연은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 공주님 같았습니다. 어머니 김말수는 딸의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예쁘다. 어머니가 평생 꿈꿔온 모습이야. 도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성실하고 착하고 우리 딸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야.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행복해요. 도연 오빠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어머니께 손자 손녀도 안겨드릴게요. 말수는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홀로 딸을 키우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서연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딸을 대학까지 보내고 이제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한편 신랑 대기실에서는 박도연이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5세의 도연은 키가 크고 듬직한 체격에 잘생긴 얼굴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도 있었고 무엇보다 서연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긴장하지 마라. 서연이는 정말 좋은 여자야. 너희 둘이 정말 잘 어울려. 친구 하나가 도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지면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서연이를 만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야.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야.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는 뭔가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신랑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긴장감 정도로 여겼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웨딩홀 안은 이미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과 신랑 측 하객들이 양쪽에 나누어 앉아 있었고 모두들 오늘의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웨딩홀의 조명이 은은하게 딤드되고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랑 박도현이 입장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제단으로 걸어가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만 유심히 보면 어딘지 모르게 경직된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부의 입장입니다. 웨딩홀의 문이 열리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이서연이 나타났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우와, 정말 아름답다. 마치 천사 같아. 여기저기서 감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서연은 아버지가 없어 홀로 버질로드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당하고 우아하게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제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객석에 앉은 어머니 말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단에서 기다리고 있던 도현은 서연을 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재단에 서는 순간 웨딩홀 안은 행복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이제 두 분이 손을 맞잡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하객들은 박수와 함께 축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웨딩홀 곳곳에는 꽃향기가 가득했고 은은한 조명이 두 사람의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비춰주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는 그 아름답고도 성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주례자인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70대의 백발이 성성한 목사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웨딩홀 전체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하객 여러분, 그리고 두 신랑 신부님,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어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서로를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객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결혼 당시를 떠올리며 뭉클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도연 씨, 이서연 씨, 두 분은 오늘부터 남편과 아내가 되어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의 도리이고 가정의 참된 의미입니다. 목사님은 잠시 성경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도 이런 참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시길 바랍니다. 서연은 도연의 손을 잡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생을 약속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현 역시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생각을 애써 떨쳐내려 했습니다. 목사님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 서로에게 평생의 약속을 하는 시간입니다. 신랑 박도연 씨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은 서연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너를 만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고 앞으로도 평생 너만을 사랑하며 살겠어.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나를 믿어줘.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감동했습니다. 특히 신부 측 하객들은 도연의 진심 어린 약속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신부의 어머니 말수는 눈물을 훔치며 사위가 될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야. 우리 서연이가 행복하겠구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서연의 차례였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글썽한 채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에 겨워 약간 떨렸지만 그만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 오빠,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오빠를 만나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고 행복이 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오빠를 평생 사랑하며 믿고 따르겠어요. 좋은 아내가 되고 언젠가는 좋은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겠어요. 서연의 말에 웨딩홀 안은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많은 사람들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약속을 듣고 있노라니
모든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의 결혼식을 다시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반지를 교환하는 시간입니다. 반지는 둥글어서 시작도 끝도 없는 것처럼 두 분의 사랑도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링베어러가 반지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도연이 서연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서연은 그것을 감동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서연도 도연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웨딩홀 안은 축복의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할 차례였습니다. 목사님이 성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서약을 받겠습니다. 웨딩홀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거룩한 순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신랑 박도현 씨, 신부 이서연 씨를 정식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며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죽음이 두 분을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도연은 서연을 바라보며 대답하려 했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그런 떨림이었습니다. 신부 이서연 씨, 신랑 박도연 씨를 정식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섬기며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죽음이 두 분을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맹세. 그녀가 말을 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웨딩홀의 뒷문이 갑자기 거칠게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웨딩홀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습니다. 문 사이로 한 여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인이었는데 숨을 헐떡이며 머리가 흐트러진 채 웨딩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이 하나가 붙잡혀 있었습니다.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잠깐요. 여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웨딩홀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객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무슨 일이지? 왜 저렇게 뛰어들어와?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분노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녀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웨딩홀 안은 완전히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하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결혼식이 진행 중입니다.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단 가까이까지 다가와서 박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내 남편입니다. 결혼할 수 없어요. 이 말이 떨어지자 웨딩홀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뭐라고? 무슨 소리야? 하며 웅성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그 여인을 보며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채로 도연을 바라보다가 그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알아야 해요. 그 사람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내 남편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객석에서는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저게 뭐야? 미친 사람인가? 경찰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곳곳에서 이런 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신부의 어머니 말수는 충격을 받아 의자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느님, 이게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에 젖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이의 손을 잡고 도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아이를 보세요. 이 아이가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이라고요. 아이는 무서워하며 어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목사님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잠시 식을 중단하고 상황을 정리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에요. 저를 속이고 지금 또 다른 여자를 속이고 있어요. 절대로 결혼하게 놔둘 수 없어요. 웨딩홀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름답고 성스러웠던 결혼식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웨딩홀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축복과 기쁨으로 가득했던 이곳이 이제는 충격과 당혹감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저마다 고개를 돌려 옆 사람과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그런 거야? 하객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잖아. 또 다른 하객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불쌍한 신부님. 이런 날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여성 하객들은 서연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신부의 어머니 김말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도연이가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오해야.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될 사람이 정말로 이중 생활을 했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자신의 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가문의 체면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옆에 앉아있던 친척 여성이 말순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겠어?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말순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딸 자랑을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어떻게 사람들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겠습니까? 한편 신랑 측 하객들도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연의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 전혀 몰랐는데. 회사 선배 하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구나. 또 다른 동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단에 서 있던 박도현은 더 이상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얘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여인 최미정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미정아. 왜 여기에? 도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미정은 도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왜 여기 왔는지 몰라. 당신이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야. 우리는 이미 부부라고. 법적으로도. 이 말을 들은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뭐라고요? 법적으로 부부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도연 오빠, 그게 사실이에요? 대답해 주세요. 서연이 도연의 팔을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도연은 서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객석에서는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말인가 봐. 침묵하는 걸 보니 사실인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다 있나?
신랑 측 가족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의 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얘져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상황을 수습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객 여러분, 잠시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은 정말 처음입니다. 하지만 하객들 사이에서는 이미 술렁거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급히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결혼식장인데 완전 난리야. 신랑이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한 상태였다는 거야. 한 하객이 전화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는 터라 당황스러워하며 성경을 덮었습니다. 하느님, 이런 일을. 그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웨딩홀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축복의 공간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고발과 배신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얀 꽃들과 리본으로 장식된 웨딩홀이 이제는 마치 법정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최미정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인해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 모든 게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하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웨딩홀 안은 정말 조용해서 침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미정은 봉투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세요. 그녀는 사진들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 사진들에는 도연과 미정이 함께 찍은 결혼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정과 턱시도를 입은 도연이 활짝 웃으며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정말이네 하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더 있어요. 미정은 또 다른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혼인신고서입니다. 3년 전에 제출한 거예요. 그녀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박도현과 최미정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관청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하객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진짜네. 혼인신고서까지 있다니. 이런 일이 정말 있는 거구나. 서연은 그 서류를 보며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려 쓰러질 뻔했지만 옆에 있던 들러리가 재빨리 부축해 주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정말요? 서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미정은 서연을 불쌍한 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도 알아야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를. 그때 미정은 자신의 옆에 서 있던 아이를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를 보세요. 민준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자 내 아들이에요. 아이는 무서워하며 어머니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모습을 본 하객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이가 도연을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까지. 하객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내 아이 아버지이자 합법적인 남편이에요. 3년 전에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어떻게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어요? 도연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 오빠, 정말이에요? 이 모든 게 사실이에요? 도연은 고개를 든 채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 말을 들은 서연은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우리가 사랑했잖아. 결혼하기로 약속했잖아.
하객석에 있던 서연의 어머니 말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딸이 이런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느님, 왜 우리 서연이에게 이런 시련을? 말수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척들과 친구들이 말순을 위로하려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미정은 더 많은 증거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같이 살던 집 열쇠도 있어요. 은행 통장도 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 보험 수익자도 저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정말 부부였어요. 하객들은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연이 정말로 이중 생활을 했다는 것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그럼 왜 저와 결혼하려고 했어요? 서연이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미정이와는 헤어진 줄 알았어. 연락이 끊어져서. 거짓말.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연락이 끊어진 게 아니라 당신이 일방적으로 사라진 거잖아요. 아이까지 두고. 웨딩홀라는 이제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진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모든 사람들이 이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녀는 도연 앞으로 다가가 그의 가슴을 약하게 치며 오열했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저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도연은 서연의 주먹질을 그대로 받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저와 사귀면서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프로포즈할 때도 결혼 준비할 때도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서연은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약혼 반지를 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았고 손이 너무 떨려서 반지가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은 이런 서연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자신의 딸이나 손녀딸을 보는 듯한 마음으로 서연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불쌍한 아이. 이런 일을 당하다니.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나쁜 놈. 어떻게 두 여자를 동시에 속일 수가 있어? 한 할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마침내 반지를 빼내서 도연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가져가요. 이 더러운 반지. 그 반지는 도연의 이마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정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 이제 다 드러났어요. 아이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이제 또 다른 여자까지 속이려 했어요. 도연은 두 여자의 분노를 받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이 모든 게 해결돼요? 제 인생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요? 서연의 말을 들은 하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서연의 처지가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하객석에서는 점점 더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부 측 하객들은 도연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저런 놈을 사위로 받아들이려고 했다니. 서연의 삼촌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서연의 고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부의 어머니 말수는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나쁜 놈아. 말수는 도연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서연이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속일 수가 있어? 3년 동안 우리를 다 속였다고. 말순의 목소리는 분노와 서러움으로 떨렸습니다. 도연은 뺨을 맞고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과해. 우리 서연이한테 제대로 사과해. 말순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래서 더 말할 수 없었어. 사랑이요? 서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해요? 결혼식 당일까지 속이는 게 사랑이라고요? 미정도 끼어들었습니다. 저한테도 사과해요. 아이 아버지로서의 책임도 지지 않고 도망간 것에 대해서도. 웨딩홀 안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도 도연의 행동을 옹호할 수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장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정말 기가 막힌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웨딩홀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와 목사님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를 믿었던 제가 바보였어요.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다신. 그리고 서연은 웨딩드레스를 끌며 제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서연이 제단에서 내려오자 웨딩홀 안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객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고 어떤 이들은 급히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의 삼촌이 앞으로 나서며 도연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놈. 우리 가문을 이렇게 망신시키다니. 삼촌, 그만해요. 서연이 말렸지만 가족들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연의 사촌 형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우리를 속였잖아. 결혼 준비하느라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실제로 서연의 가족들은 이 결혼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예단, 예물, 결혼식 비용까지. 그들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홀어머니인 말수는 딸의 결혼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 모든 비용을. 말순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신랑 측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의 어머니는 아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왜 이런 일을? 도연의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의 친구들과 동료들도 당황해했습니다. 그들은 도연을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도연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전혀 몰랐어. 회사 동료 하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도연이가 아니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구나. 친구 하나가 실망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웨딩홀 안에서는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축의금은 어떻게 하지? 하며 당황해했고 어떤 이들은 이런 일은 처음 봐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하객들은 이런 상황을 매우 불편해했습니다. 결혼식이라는 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나? 요즘 젊은이들은 도대체 뭘 생각하는 건지. 미정은 아이 손을 잡고 도연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책임져야 할 건 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 했다니. 정말 비겁해요. 아이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집에 와요? 이 말을 들은 하객들은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아이가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서연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서연이 거울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말순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말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딸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하면 돼요? 서연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선 이 드레스부터 갈아입자. 말순이 딸의 드레스 지퍼를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웨딩드레스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이 드레스, 이렇게 예뻤는데 한 번도 제대로 입어보지 못했네요. 웨딩드레스가 바닥에 떨어지자 서연은 무너지듯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왜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제가 뭘 잘못했다고? 서연의 오열 소리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순도 딸과 함께 울었습니다. 모녀가 서로 껴안고 우는 모습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한편 웨딩홀에서는 마지막 하객들이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던 결혼식장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바닥에는 떨어진 꽃잎들과 버려진 축의금 봉투들만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혼자 제단에 남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파투가 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건은 마치 폭풍우처럼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웨딩홀은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서연은 어머니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 동안 어머니 말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좀 괜찮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말순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어린데 좋은 사람 또 만날 수 있어. 서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분간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배신감과 상처가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며 쌓아온 모든 추억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뭐? 사랑이라는 것은 거짓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달콤한 말과 행동이라도 진실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말순은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아픈 경험이었지만 딸이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은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서연아. 내 말이 맞아. 진실하지 않은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어. 차라리 지금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서연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왜 하필 결혼식 당일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적절한 때였던 것 같아요. 만약 결혼 후에 알았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요. 한편 도연은 그 사건 이후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는 미정과 아이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양육비도 정기적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아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현과의 재결합보다는 홀로 서기를 선택했습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런 불안함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친구에게 말한 것입니다. 미정은 아이를 키우며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히려 동료들은 서연을 더욱 응원해 주었고 그녀의 용기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저였다면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을 거예요. 직장 후배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계속되니까 멈춰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자신만의 새로운 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결혼이라는 목표에만 매달려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리 클래스도 다니고 여행 계획도 세우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행복해요. 서연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네. 물론 아직도 가끔 아픈 기억이 떠오르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말수는 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끔찍했던 사건이 오히려 딸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래, 서연아. 그게 맞아.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함께해도 행복할 수 있어.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배신은 분명히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 덕분에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이제는 누구든 진실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거짓과 위선이 아닌 진심으로 저를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을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어머니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더 이상 처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희망을 품고 전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사랑은 거짓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진실 위에서만 피어나는 법입니다. 때로는 아픈 진실이 달콤한 거짓보다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이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고 있습니다.